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다우전 미라클스 장우정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소통하실 때 어떤 방법 주로 사용하세요? 몸짓이나 손짓, 이렇게 제스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또 표정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눈빛 교환으로 의사소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는 바로 언어이겠죠. 이렇게 언어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까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능력에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언어 발달과 치료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플라튼의 의사소통 장애학과 교수님이시면서 한민특수교육센터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승혜경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의사소통 장애인데 의사소통 장애 하면은 바로 언어 장애를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네. 여러 가지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구를 쓰지만 네. 주로 대부분은 언어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의사소통 장애 안에 대부분은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네. 이제 의사소통 장애라는 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이유를 모르기도 해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는 아이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성인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먼저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 아이들 중에 발달 장애가 있으면 언어 장애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로 인해서 2차적인 언어 장애가 오는 거죠. 네. 발달 장애라 그러면 뭘 포함하냐면 자폐라든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뇌성마비, 그다음에 이제 뭐 원청이 같은 거, 클레프트 네. 펠리, 클레프트 립, 그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통틀어서 발달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언어 장애, 소리 장애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일부의 아이들은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발달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그냥 언어를 발달하는데 예상했던 그 시기에 네. 언어 발달, 소리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세 정도 됐는데 네. 내는 소리가 자음이나 모음이 이제 애들이 내기 시작하면서 네. 그걸 조합해서 단어를 산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내는 자음이나 모음의 수가 작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산출할 수 있는 단어 수가 적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말이 늦은 아이, 네. 레이터코라고 부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레이터코인 아이들이 아무런 인지적인 문제도 없고 발달 장애도 없고 그냥 언어 발달하는 데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2세 때 그러다가 네. 일부의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따라잡아요. 또래 아이들한테 맞춰서. 그래요? 네. 그래서 2세 때 조금 그 말이 늦은 것 같다가 3세 넘고 4세 넘으면서 괜찮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네. 일부의 아이들은 그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네. 조기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3세 이전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네. 그래서 조기 치료를 받아서 언어 치료도 받았는데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네. 언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틸 계속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프리스쿨 가기 시작하고 학년기가 되게 되면 네. 레이터커였던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명칭이 바뀌게 돼요. 많은 경우에 네. 아무런 다른 문제가 없으면서 언어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저희가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그래서 특수 언어 장애라고 다른 문제가 아무 장애가 없으면서 네. 언어 발달이 어렵다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아이들의 경우이고 네. 성인들은 말 뭐 다 발달했고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분이 뇌졸중이 오시게 돼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게 돼요. 이제 저희 언어 중추가 좌반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 좌반구에 일어나거나 네. 교통사고가 좌반구에 일어나는 경우에 언어 능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그 실어증이라고 부르고 예. 어른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그 잃었던 기능을 재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 장애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네. 어른들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장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네.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바이디렉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일단은 생기겠죠.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듣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청력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말은 다 들었는데 그게 이제 뇌로 전달이 돼서 의미를 파악해야 될 텐데 네. 의미 파악이 안 돼서 언어 이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미의 이해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을 산출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두 경우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많겠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해지는 게 의사소통 장애와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증상, 또 다른 장애는 없는지 궁금해져요. 네, 네. 예. 그 이제 언어 문제가 있으면서 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클래스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말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 학업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언어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리딩이라든지 라이팅에 이제 학령기가 깊어지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리딩, 라이팅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학업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습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attention deficit disorder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는 거 어린아이들 경우 뭐 네. 부모님이 가장 먼저 느끼겠지만 누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위의 아이를 한번 키워보셨다든지 예. 사촌들이 있다든지 주변의 아이들에 비해서 내 아이가 말이 늦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고 네. 또 일부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시니까 네. 안 그런 것처럼 네. 디나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때 걱정이 되시면 소아과 의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남자아이인 경우에 소아과 의사님들이 걱정 너무 많이 한다. 남자애들은 말이 늦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되시면 네. 조금 푸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치료라는 게 이렇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시면 그냥 걱정하는 네. 상태로 넘기실 일이 아니고 네. 조금 정말로 이게 내가 정당한 걱정인지 네. 검사를 받으셔서 그걸 판별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언어 치료사 분들이 그렇죠. 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언어 치료사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까지. 그렇죠. 아, 네. 그럼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어떤 전문 기관을 찾아가야 네. 그 언어 치료사 분들을 만날 수 네, 있을까요? 언어 치료사들은 이제 일하는 곳이 네. 그 개인 클리닉을 뭐 치과 개인 클리닉 있듯이 네. 언어 치료사들이 이제 프라이빗 프랙티스 개인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소속돼 있는 클리닉들도 있고 네. 아웃페이션트, 인페이션트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디스트릭트마다 언어 치료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3세가 넘으면 네. 그 관할 소속 학교 디스트릭트에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부모님이 요청하시면 네. 그 아이를 진단을 내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세 이전의 경우는 저희가 얼리 인터벤션을 하는 경우에 네.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자연적인 환경이라는 건 아이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3세 이전에는 치료사들이 집에 와서 예.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아이하고 놀면서 예. 치료를 하게 돼서 아마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치료일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치료 플레이라는 게 놀이라는 게 네. 아이들한테선 굉장히 중요한 그 컨텍스트거든요. 네.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도 생기고 언어 발달도 생기고 의사소통 발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네. 치료사들이 주로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집에 와가지고 놀이하면서 언어를 이제 발달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치료사가 하는 말을 아이가 듣고 그걸 이해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료사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치료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모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특별하게 부모님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교육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집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같이 치료사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네.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이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커지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치료사한테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조금 물으셔도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3세 이전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3세 이후의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3세 이후의 아이들은 이제 학교 세팅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세팅에서 그 학교에 상주하는 언어 치료사가 치료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클래스룸에서 아이를 치료실로 데려가서 풀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치료사들이 언어 치료사가 클래스룸에 가서 네. 교사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콜라보레이티브하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사들이 학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 치료 횟수라든지 네. 치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상태가 얼마만큼 심한지, 네. 중간 정도인지 약한지 이제 그 시비오리티를 보고 그 치료의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치료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보통 한 30분 내외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학령기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뭐 한 45분, 50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받기도 하고 뭐 3번, 4번까지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학교 상황에 네. 우리가 치료를 줘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예. 그 치료를 줘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한 언어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발달 장애, 특히 요즘에 이제 자폐로 진단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폐로 진단 나는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을 함께 언어사들이 이제 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언어 치료사들이 핸들해야 되는 케이스 로드가 너무 높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줄 수 있는 횟수가 조금 제한이 돼서 어떤 네. 경우는 뭐 15분, 한 세션당 15분을 받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군다나 치료사 방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 클래스룸에서 나와서 치료사 예. 방으로 가야 되는 네. 경우에 방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방에 가서 앉아서 치료사하고 이제 래퍼가 형성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네. 그래서 래퍼가 막 형성이 되려고 하면 15분 금방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15분 정도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적어도 30분은 받아야 네.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태가 심한 경우는 조금 받는 횟수를 많이 늘릴 수 있으면은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사가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서 또 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룹 테라피를 하기도 하죠. 보통은 인디비주얼로 아이하고 치료사가 이제 1대1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몰 그룹으로 뭐 3, 4명 상태가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 치료를 하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네. 이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안에 네. 언어치료, 의사소통 장애학과, 언어치료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캘스테이 플로톤 또는 캘스테이 롱비치, 캘스테이 LA, 예. 그다음에 캘스테이 노스리지. 그래서 요 지역으로 네. 그런 학교들이 있고 이제 전부 다 CSU 시스템에 있는 언어치료학과에서는 네. 인하우스 클리닉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대학원 학생들을 실습을 시켜야 돼요. 예. 저희 대학원 학생들을 실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학원 학생들이 치료하는 네. 치료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피치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피치 클리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아이를 좀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네. 보통은 인테이크를 받을 거예요. 이제 뭐가 걱정이신지 예. 그 아이에 관한 정보를 이제 그 리셉셔니스트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주시고 나면 대부분은 아마 웨이팅 리스트가 많이 길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세션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이제 올려놓으시고 자리가 비면 클리닉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하시면 가시면 되고 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렇군요. 이제 저희의 그 예. 목적이 학생들 트레이닝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네. 그래서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학기당 얼마를 내실 텐데 그게 아마 한 뭐 300불 내외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경험 부족이 있지만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실습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하는 세션이게 되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치료를 하지만 슈퍼바이저가 라이센스가 있는 슈퍼바이저가 항상 슈퍼바이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네.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 있으시니까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네. 필요한 정보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네. 그 스피치 클리닉들은 아동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성인들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중 언어를 접하다 보면 아이들이 네. 언어가 늦을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이중 언어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상이라면 네. 이중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아이의 언어 발달이 영어 언어 발달이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네. 이중 언어를 쓰다 보면 예. 아이들이 누구하고 쓸 때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오히려 향상이 되고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이중 언어를 쓴다고 해서 언어 장애가 오지는 않아요. 이중 언어가 언어 장애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엄마로서 궁금한 점인데 네. 혹시 아이들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언어에 어떤 네. 자극이 되고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네. 이제 그 굉장히 질문이 답이 네.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TV가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TV 틀어주면 편하잖아요. 네. TV 보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신다면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갖고 어떤 네. 프로그램을 아이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날 어느 시간에 TV를 보여준다든지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내가 이제 그 한국어가 모국어고 네. 영어가 조금 한국어만큼 안 되고 그러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무비라든지 네. 좋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선택하셔갖고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언어의 모델을 줄 수 없는 부분을 그거를 아이의 모델을 줄 수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그렇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컴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네. 엄마가 옆에서 또 너무 개입을 하면 네. 아이가 학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싫어하게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모든 게 노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학업 하는데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가르치고 싶다든지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실 때 네. 그거를 어머니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시지만 아이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안 보여야 돼요. 예. 아이는 엄마가 나하고 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미있을 때 네. 그 엄마가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를 노는 것처럼 하시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거는 학습도 놀이고 또 그렇죠. 치료도 놀이로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예. 그 방법이 치료사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녀의 효과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서 아까 잠깐 또 나눠주셨지만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놀이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혹시라도 네. 팁을 주실 게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항상 뭐를 같이 하시면서 예. 놀면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내 쪽으로 내 원하는 대로 마구 끄시지 말고 네. 아이가 관심 가지는 놀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어머니가 쫓아가세요. 네.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following the child lead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내 쪽으로 아이를 끄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데 같이 엄마가 조인하셔가지고 놀이하면서 그 아이가 하는 일을 어머니가 그 우리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스포츠 커멘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누가 공을 잡았고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아이가 지금 노는 거를 네가 지금 공을 가지고 노네, 공에 굴러가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어머니가 네. 커멘트를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이제 저장해 놨다가 네.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그렇군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이제 제가 상호작용 하다 보면 많으신 분들이 네. 노는 거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리서치 하다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노는 것처럼 한번 이제 20분만 놀아주세요 하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찍거나 그러거든요. 예. 그럼 나오셔갖고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못 놀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누가 좀 이렇게 어떻게 노는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주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조금 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어머님들 중에 네. 이따금씩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네. 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아이는 내 말을 듣고 나하고 상호작용하고 나하고 놀면서 말을 배우기 때문에 초기 네. 단계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말씀 나누는 과정에 다 나왔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자, 어떤 전문 기관을 이용하시면 좋을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네. 장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캘리포니아는 이제 리저널 센터에서 진단이 안 받은 경우는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진단을 받으실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리저널 센터를 컨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스피치 클리닉에 컨택을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한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이제 할 일을 딱딱 조금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들 마음이 안쓰럽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해주게 되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일수록 언어가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아이한테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말로 상호작용 하시면서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네. 초기에 이제 많이 어머니가 노력을 하시다가 말이 안 되지만 자꾸 내가 상호작용하고 말도 해주고 그러다가 반응이 안 오니까 네. 그게 줄으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응이 안 오더라도 네. 내가 그거를 절대로 줄이시면 안 되고 더 조금 힘드시지만 네. 가능한 한 말로 상호작용을 하시고 말을 조금은 알아듣는다고 가정하시고 말을 자꾸 주고 버벌 커맨드라고 하는데 말로 이제 지시를 줘서 그 아이가 따라할 수 있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절대로 조금 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특히 아침 시간에 학교 갈 거 준비하고 이럴 때 내가 해주면 금방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네요. 하시지 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따라서 할 수 있게 네. 그거를 이제 자꾸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 그럴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혜랑 또 네. 인내심이 필요한 네,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또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도 그렇죠. 도움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죠? 프로그램이 있으시니까 네. 컨택하셔서 이제 정보도 받으시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도 받으시고 네. 그러면 좋죠. 네, 자막으로 많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숨기지 마시고 빨리 전문 기관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 치료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